이번 단어는 작품에 숨은 가치 판단입니다. 미술 작품 속에서 숨어 있는 가치를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자, 인공지능, 컴퓨터도 예술 작품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컴퓨터가 그린 작품이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다음의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과연 인공지능이 그린 작품도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면 한눈에 구분할 수 있는 개와 고양이의 사진. 하지만 컴퓨터는 숫자가 아닌 개나 고양이란 추상적 개념을 이해할 수 없어 구분을 못했는데요. 이 수십만 장의 사진을 보게 했더니 스스로 구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학습, 추론 능력을 흉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젠 창의력이 필요한 영역까지 도전합니다. 상암동 MBC 광장 모습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넣었더니 이렇게 유명 화가의 그림처럼 바뀝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편집하는 수준까지 온 건데요. 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이하면서도 독특한 그림들, 구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기존에 학습한 자연의 모습을 기반으로 사물을 왜곡해 일종의 추상화를 그립니다. 지난해 29점을 팔아 1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연주되는 음악들, 인공지능이 작곡했습니다. 소니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재즈와 팝 등 13,000여 곡에서 발견한 패턴에 따라 작곡을 합니다. 원하는 유명 가수를 입력하면 그에 맞춰 새 음악을 내놓기도 합니다. IBM의 왓슨은 천여 개의 영화 예고편을 기반으로 사람의 도움 없이 영상을 조합해냈고 요리 연구가 못지않게 원하는 재료와 스타일로 새 조리법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인공지능이 참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영화도 편집하고, 음악도 작곡하고, 그림도 그리고. 자, 그럼 이렇게 인공지능이 한 작품들을 이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과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혹은 그려 놓은 예술 작품들에는 어떤 가치가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한 것과 실제 작가들이 사람이 한 예술 작품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1400년대 15세기 르네상스 작품입니다. 보티첼리라는 화가의 작품인데요. 봄이라는 작품. 자, 요 가운데 비너스가 있습니다. 이 보티첼로의 요 비너스가 왜 유명하냐면, 예전에는 그 종교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요 보티첼로 전에는 종교화,
즉 신, 상징적인 작품을 많이 했는데 이 보티첼리가 그 신에서 벗어나서 어떤 그 인간 중심, 마치 어떤 이런 신화적인 어떤 그 비너스 이런 것도 마치 사람처럼, 즉 신에서부터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던 거죠. 즉 이 보티첼리의 그림은 신을 섬기는 작품에서 인간이 중심으로 된 작품으로 옮겨간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00년대 인상주의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모네 해돋이 인상입니다. 자, 이 작품에는 어떤 가치가 숨어 있냐면은 이 모네 그림 전에는 만약에 여기 해돋이라고 여기 있죠. 만약에 기존에 있는 작품들은 해돋이 하면은 만약에 바다의 물결, 배의 모습, 여기 사람의 형상, 이거를 아주 극사실적으로 똑같이 그렸다는 거죠. 색깔도 변형시키지 않고, 모양도 변형시키지 않고, 형태면 형태, 색이면 색, 그 고유색을 그대로 썼는데, 모네가 요 인상주의 화가들 때부터 어떤 느낌대로 색도 과감하게 변형하고, 화가 자신이 이 풍경을 보고 느낀 감정대로 그리기 시작한 거죠. 붓질도 거칠게, 형상도 그냥 느낌대로만, 물결도 거친 붓터치로 툭툭툭.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기존의 틀을 깬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의 가치가 후대에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즉, 그림은 사실적 그대로 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작가가 느낀 대로, 인상받은 대로 변형해서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작품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의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1900년대 너무나도 유명한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알제의 연인들인데 과연 이 피카소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자, 아까 그 마네나 보티첼리의 그림을 보면 뭐 사실적으로 그린 것도 있고 뭐 인상 느낌대로 그린 것 있어서 가치를 받는 것도 있는데 이 피카소 전의 그림들은 한 방향에서만 바라본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당연히 그림은 한 방향에서 보는 장면을 그리는 거죠. 그쵸? 맞습니다. 피카소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작품, 그림은 그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에 보여지는 면만 그렸습니다. 하지만 피카소가 왜 입체파라고 불려졌냐면은 이 그림 자체가 뭐 명암을 굉장히 잘해서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입체파가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즉 화가가 시선을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본 장면을 한 화면에 다 담은 겁니다. 발바닥을 바라봤으면 발바닥면, 위, 아래, 뒷면을 보고 또 요 화면에 다 구성해 놨다는 거죠. 즉 이 그림 자체는 평면인데 그리고자 하는 화가, 대상이 입체가 아니라 화가가 입체적으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그 장면을 보고 묘사했다고 해서 입체파라는 명칭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은,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은 사물이 뒤죽박죽 막 엉켜 있는 모습이 되어 있죠. 이게 한 방향에서 본 게 아니라 앞뒤 좌우 위아래 여러 방향에서 바라본 관점을 한 화면에다가 옮겨놨기 때문에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이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신선한 충격을 줬습니다. 아, 그림은 한 방향에서만 바라본 대상을 그린 게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본 장면을 한 화면에 담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피카소의 작품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즘 최신 이제 현대미술을 한번 더 살펴볼까요? 작품들을. 현대미술은 뭔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요셉 보이스,
죽은 토끼에게 어떻게 그림을 설명할 것인가. 요 작품은 좀 난해한데요. 요셉 보이스가 여기 얼굴에 약간 좀 그 금가루 같은 걸 붙이고 지방 덩어리에다가 금가루 붙이고 죽은 토끼를 나누면서 뭐라 설명을 합니다. 죽은 토끼에게. 굉장히 난해한데요. 퍼포먼스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자기의 생각을 담은 행동, 그 행동을 예술 작품이라고 한 거죠. 이것도 새로운 시도입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과 행동도 예술 작품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앵그룹의 바이올린이라는 작품인데요. 만레이라는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왜 또 의미가 있냐면은 이 모델을 보세요. 이 전까지만 해도 이 작품이 1924년도예요. 그러니까 24년도 거의 뭐 8, 90년 전, 거의 100년 전 작품이죠. 100년 전에는 사진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단순히 어떤 그 미술 작품의 보조 역할의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진을 예술이라고 취급하지도 못했죠. 요즘은 뭐 사진 작품이 예술로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이었죠. 근데 이제 말레이가 이 모델을 직접 그린 게 아니라 모델을 사진을 찍습니다. 찍고 잉크로 펜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모양을 그려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도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한 거죠. 즉 사진도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최초를 그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난번 수업 시간에도 살짝 했었는데요. 왜 선생님이 그 데미안 허스트의 그 해골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입혀서 한 작품을 감상했었죠. 그 작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 데미안 허스트가 커다란 진짜 상어예요. 진짜 상어를 포르말데이드에 퐁당 빠뜨립니다. 썩지 않게 하는 포르말데이드. 이 작품이 엄청 큽니다. 작품이 사람이 한 요만하게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이게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5m가 넘죠. 근데 이제 이게 진짜 상어고 요 상어 요 안쪽에다가 모터 장치를 해놨어요. 기계 장치를 해놔서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은 상어가 가만히 있는데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요 앞에서 이렇게 살짝 지나가면 요 앞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상어가 마치 그 사람한테 덤비듯이 입을 확 벌리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감각들은 이거는 그냥 죽은 상어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나를 공격하듯이 입을 확 벌리죠. 5m. 정말 나보다 더 훨씬 큰 실제 상어가 입을 확 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서. 순간적인 두려움에 휩싸이죠. 이 작가는 바로 그런 걸 노렸던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순간적인 죽음의 육체적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어떤 죽은 동물의 어떤 사체를 이용해서 모터 장치를 이용해서 어떤 설치 미술의 가능성, 그래서 죽음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작품엔 또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데요. 물론 앞에 있는 작품들로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했는데, 자, 요 작품들 보면은 자코메티라는 조각 작품입니다. 요 조각 작품 보면은 굉장히 뭔가 불에 탄 듯한 사람이 이렇게 가느다란 형태죠. 자, 이 작품도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어떤 존엄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인간의 허약함, 굶주림, 그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그래서 그런 큰 충격을 받아서 어떤 인간 내면에 자리한 어떤 불안과 공포, 삶의 허무함을 표현한 거예요. 인간의 허약함이죠. 가느다란 뼈만 남고 마치 불에 탄 듯한 인간의 허약한 육체적 허망함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무려 1200억 원으로 팔렸대요. 1200억 원. 어마어마한 가치죠.
그 다음에 캠벨 수프 깡통이에요. 이게 앤디 워홀이라는 미국 작가인데요. 이게 실제 미국에서 실제 상품이 진열된 깡통 있죠? 그냥 캠벨 수프 깡통이에요. 그걸 그냥 여러 장으로 인쇄를 해서 실크스크린으로 떠서 판화로 떠서 쫙 그냥 전시를 한 겁니다. 마치 대형 마트에 그 캔 깡통이 진열된 것처럼 이렇게 그냥 작품을 한 거예요. 자, 이 작품 무슨 가치가 있냐면은 그냥 대중들이 늘 옆에서 봐왔던 깡통, 공장에서 찍어낸 상품이 그냥 예술 작품하고 예술적 가치를 작품으로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 창작물과 어떤 대량 생산 제품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공장에서 찍어낸 대중 상품도 예술 작품화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한 거죠. 우리가 늘 사용하던 이런 깡통도 예술 작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후대에 지나서 이게 사람들한테 그 생각을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정받는 창작물로서 가치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장 샤오강 중국 작가인데요. 이것도 그냥 이게 옛날 중국 그 장 샤오강의 가족 사진이에요. 그냥 옛날 빛바랜 오래된 가족 사진을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그린 겁니다. 근데 약간 지금 창백하고 무표정에, 그렇죠. 딱 봐도 중국스럽죠. 중국인의 어떤 초상인데요. 그때 당시 중국인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한 작품이에요. 어떤 거대한 사회주의에 개인은 없는 거죠. 개인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이나 자유를 빼앗긴 그때 당시에 중국인의 정체성을 잘 담아냈다고 해서 미술계에서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화로 약 1280억 원에 팔렸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작가도 높은 작품 가치가 있는데요. 김한기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요게 그냥 점을 찍은 거예요. 크기는 굉장히 커요. 뭐 한 어른 크기보다 더 크죠. 한 2m가 넘고 가로만 해도 150cm가 넘는데 이 커다란 배경에 점을 찍어서 마치 하늘 같기도 하고 하늘 위에 밤하늘에 별을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우주적인 걸 표현했다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홍콩 그 경매에서 20억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선면을 균일하게 찍음으로써 점이 모여서 하나의 선과 면이 되는 융합적 개체, 어떤 점화의 가능성, 추상화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작품들을 비교해 봤는데요. 그럼 아까 인공지능이 그린 작품들과 이렇게 1400년대 르네상스 때부터 인상주의, 피카소, 지금 현대 이르기까지 여러 작품들과 어떤 비교가 되는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번 학기의 마지막 수행평가입니다. 선생님이 요 강의를 보고 요 작품들을 보고 여러분도 현대미술 작품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서 선생님이 올려놓은 파일에 그 조사한 작품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작성해서 선생님 메일로 보내주면 이번 학기 마지막 수행평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한번 쭉 검색을 해서 이렇게 그냥 복사해서 오려 붙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충 하지 말고 요 작품들의 숨은 가치를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여러분도 한번 현대미술 작품을 검색해봐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작품에는 어떤 가치가 숨어 있는지 잘 설명을 적어서 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세요.